여러분, 저 어젯밤에도 새벽 3시에 또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행동 때문에 그 다음날 밤도 계속 같은 시간에 깨어나게 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새벽에 깨서 다시 못 주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2시,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한번 깨면 그게 끝입니다. 뒤척뒤척 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뜨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말이죠. 제가 새벽에 깼을 때 했던 그 행동들이 수면 전문의 선생님 말씀으로는 불면증을 더 악화시키는 최악의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새벽에 깨셨을 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 5가지, 그리고 다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실전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꼭 보시고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새벽에 눈 떴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시계를 본다, 맞죠? 저도 그랬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시계 보기. 눈을 뜨자마자 침대 옆 탁상 시계를 봤어요. 아, 새벽 3시 15분이네 하고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큰 실수였습니다. 시계를 보는 순간 뇌가 각성됩니다. 그리고 또 3시에 깼네. 이제 4시간밖에 못 잤네.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더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밤중에 시계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잠드는데 평균 27분이나 더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 전문의 선생님 말씀이 침실에서 시계를 치우세요. 핸드폰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처음엔 좀 이상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정말 다릅니다. 새벽에 깨도 몇 시인지 모르니까 그냥 다시 눈을 감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실수는 핸드폰이나 TV 보기. 새벽에 깨셨을 때 혹시 이런 생각 하시나요? 에이, 어차피 잠이 안 오는데 핸드폰으로 유튜브나 좀 볼까?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행동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침대에서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보면 뇌가 혼란스러워합니다. 침대 수면이라는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거죠. 더 큰 문제는 핸드폰과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입니다. 이 푸른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뇌는 지금이 낮인가 보다 하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잠을 재우는 호르몬 멜라토닌이 분비가 안 되는 겁니다. 수면 전문의 선생님은 이렇게 조언하셨어요. 새벽에 깨셨을 때는 최대한 어둠 속에 머무세요. 불도 켜지 마시고 핸드폰도 보지 마세요. 세 번째 실수는 침대에서 20분 이상 뒤척이기. 새벽에 깨서 잠이 안 올 때 그래도 누워만 있으면 좀 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억지로 침대에 누워 계시죠. 수면 전문의 선생님 말씀이 충격이었어요. 침대에서 20분 이상 깨어 있으면 오히려 불면증이 악화됩니다. 뇌는 침대는 잠 못 자는 곳이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20분 정도 깨어 있었는데도 잠이 안 오시면 과감하게 침대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다른 방으로 가서 지루한 활동을 하세요. 저는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아 아주 지루한 옛날 수필집을 읽었어요. 조명도 아주 어둡게 해놓고요. 그렇게 30분쯤 있으니까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잠에 대해 걱정하기.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잠을 못 자면 어떡하지? 이렇게 잠에 대한 걱정을 하시나요? 수면 전문의 선생님 말씀이 잠에 대해 걱정할수록 잠은 더 안 옵니다. 잠을 자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뇌가 긴장해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선생님은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잠은 나비와 같습니다. 나비를 잡으려고 쫓아가면 달아나죠. 하지만 가만히 기다리면 나비가 저절로 날아와 어깨에 앉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오늘 잠을 못 자도 괜찮아. 어차피 내 몸은 피곤하면 알아서 잠들 거야. 5번째 실수는 낮잠 자기. 혹시 여러분 낮에 피곤하다고 해서 낮잠을 주무시나요?
수면 전문의 선생님 말씀이 낮잠이나 저녁 시간 졸음이 밤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오후 3시 이후에 30분 이상 주무시면 밤에 깊은 잠을 못 주무시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수면 압력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낮 동안 활동하면서 피로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압력이 만들어지는데 낮잠을 자면 이 압력이 줄어드는 거죠. 저도 선생님 말씀 듣고 낮잠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참고 견뎠더니 저녁 10시쯤 되니까 엄청난 졸음이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잠들 수 있는 실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4, 7, 8, 5법. 이건 정말 신기한 방법입니다.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이걸 4번 반복하는 겁니다. 천천히 깊게 호흡을 하면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신경이 작동하는 거죠. 저는 새벽에 깨면 이 호흡법을 합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4, 7, 8 호흡을 4번 반복하죠. 정말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졸음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근육 이완법. 발끝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발가락에 힘을 꽉 주고 5초 유지했다가 확 풀어줍니다. 그 다음엔 종아리, 허벅지, 배, 가슴, 어깨, 팔 순서로 올라가면서 반복하세요. 이걸 하면 우리 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몸에 힘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긴장을 의식적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상상여행. 머릿속으로 편안한 장소를 상상하는 겁니다. 제 경우엔 바닷가를 상상해요. 파도 소리, 따뜻한 햇살, 바닷바람. 그 장면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상합니다. 그러면 잠을 자야 해 이런 걱정들이 사라지고 머릿속은 오직 그 편안한 바닷가로 가득 찹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잠에 빠져들게 돼요. 네 번째는 발 온찜질.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약간 떨어집니다. 손과 발이 따뜻해지면서 열을 방출하고 중심 체온은 내려가죠. 그래서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잠이 잘 옵니다. 저는 침대 옆에 따뜻한 물주머니를 준비해 둡니다. 새벽에 깨서 잠이 안 올 때 이걸 발밑에 놓고 발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는 백색 소음 활용. 빗소리, 파도소리, 바람소리 같은 일정한 패턴의 자연소리를 말합니다. 이런 소리들이 우리 뇌를 편안하게 해주고 주변 잡음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저는 작은 스피커를 침실 구석에 두고 빗소리를 아주 작게 틀어놓습니다. 새벽에 깨도 빗소리가 들리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고 다시 잠들기가 쉬워져요. 수면은 밤에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의 습관이 모여서 밤의 수면을 만듭니다. 지금부터는 낮 시간 습관 개선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 햇빛 쬐기. 일어나서 30분 이내에 햇빛을 최소 10에서 15분 쬐세요. 햇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리셋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14시간에서 16시간 후에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해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베란다에 나가서 햇빛을 쬐입니다. 이렇게 한 달 정도 하니까 생체 리듬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 낮 동안 적당히 몸을 움직여줘야 밤에 잘 잘 수 있어요. 가벼운 산책, 체조, 요가 정도가 적당합니다. 저는 매일 오후 3, 4시쯤 동네를 30분 정도 걷습니다. 이렇게 걷다 보면 하루의 스트레스도 풀리고 몸에 적당한 피로가 쌓여서 밤에 잘 잘 수 있습니다. 셋째, 카페인 조절. 카페인의 효과가 평균 57시간 정도 지속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섭취하지 마세요. 저는 아예 오전에만 커피를 마십니다. 오후에는 따뜻한 보리차나 결명자차를 마시죠. 넷째, 저녁 식사 조절. 저녁을 너무 많이 먹거나 늦게 먹으면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저는 저녁을 6시에서 6시 30분 사이에 먹습니다. 그리고 양도 점심보다 적게 먹어요. 자기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물만 조금 마시죠. 다섯째, 아로마 테라피로 수면 환경 만들기.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바로 아로마 테라피예요.
우리 뇌는 향기에 아주 민감합니다. 특정 향기를 맡으면 뇌의 특정 부위가 반응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긴장이 풀리는 거죠. 수면에 특히 좋은 향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직접 써보고 효과 본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라벤더, 이게 가장 유명하죠. 라벤더 향은 정말 마음을 차분하게 해줍니다. 저는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베개 옆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요. 그러면 은은한 향이 나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캐모마일 차 아시죠? 그 향이에요. 이것도 긴장을 풀어주고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저는 캐모마일 향 주머니를 베개 밑에 넣어둡니다. 일랑일랑은 달콤하면서도 편안한 향이에요. 혈압을 낮추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켜서 잠들기 좋게 만들어줍니다. 베르가못은 감귤 계열의 상큼한 향인데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께 좋습니다. 세레니티는 라벤더, 시더우드, 일랑일랑, 마조람, 베티버 등이 블렌딩된 오일로 여러 가지 쓰는 게 어렵다는 분들은 세레니티 한 가지만 사용하셔도 좋아요. 사용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디퓨저 사용하기. 요즘 마트나 인터넷에서 아로마 디퓨저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물을 넣고 에센셜 오일 몇 방울 떨어뜨리면 미스트가 나오면서 향이 퍼집니다. 저는 자기 1시간 전부터 침실에 틀어놓아요. 두 번째, 베개 스프레이. 라벤더 워터나 아로마 스프레이를 베개와 침구에 가볍게 뿌려주세요. 저는 자기 전에 베개 내 모퉁이에 한 번씩 뿌립니다. 고개를 돌릴 때마다 은은한 향이 나서 정말 편하네요. 세 번째, 향주머니. 편백볼에 라벤더나 세레니티 등을 떨어뜨려서 작은 천 주머니에 넣어서 베개 밑에 두세요. 이게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목욕물에 넣기. 저녁에 따뜻한 물로 목욕하실 때 에센셜 오일 5, 6방울을 욕조에 떨어뜨려 보세요. 향기로운 물에 몸을 담그면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그 상태로 침대에 누우면 정말 잘 잘 수 있어요.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은 절대 원액을 직접 피부에 바르지 마세요. 농축되어 있어서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요. 반드시 물에 희석하거나 베이스 오일에 섞어서 사용하세요. 은은하게 살짝 향기가 날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강하면 오히려 머리가 아프거나 각성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체크를 하세요. 특정 향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으니 처음 사용할 때는 소량으로 테스트해 보세요. 저는 매일 저녁 라벤더와 세레니티 디퓨저를 틀어놓고 베개에 라벤더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침실 전체에 은은한 향이 퍼지면 제 뇌가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향기와 함께 4, 7, 8호흡법을 하면 정말 빠르게 잠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는 부작용도 거의 없고 자연스러운 방법이라 장기간 사용해도 안전합니다. 향기의 힘, 여러분도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 주의사항은 한 번의 호흡으로 뇌와 폐, 전신의 각 기관을 통해 향기 입자가 전달되므로 인공향 합성향은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순도 높은 천연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섯째, 저녁 루틴 만들기. 매일 저녁 자기 전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세요. 그러면 뇌가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제 저녁 루틴은 9시에 조명을 어둡게 줄이고 9시 10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9시 30분에 침실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9시 45분에 침대에 누워 4, 7, 8호흡법을 합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하니까 제 몸이 이 리듬에 익숙해졌습니다. 9시만 되면 자동으로 졸음이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드리죠. 절대 하지 말 것 5가지. 시계 보기, 핸드폰, TV 보기, 침대에서 20분 이상 뒤척이기, 잠에 대해 걱정하기, 낮잠 자기, 다시 잠들기 위한 방법 5가지. 4, 7, 8호흡법, 근육 이완법, 상상여행, 발 온찜질, 백색 소음, 낮 시간 습관 4가지. 아침 햇빛 쬐기, 규칙적인 운동, 오후 카페인 금지, 저녁 식사 조절, 저녁 식사 후 아로마 테라피, 저녁 루틴 만들기. 저는 이 방법들로 30년 불면증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2주만 참으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80% 정도만 지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한 달 이상 꾸준히 실천했는데도 나아지지 않으신다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수면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 같은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 모두 오늘 밤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수면 여러분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시니어 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